네, 안녕하세요. 오늘 GV 진행을 맡은 시내11의 송영원 기자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영화가 부산영화제에서 가장 심야 상영에 잘 어울리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배우 박진감 넘치는 장르 영화였고요.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독님, 배우분들 앞으로 모실 테니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제 GV는 게스트분들과 여러분 사이의 만남의 시간이니까 제가 제 질문을 최대한 줄이고 여러분 질문을 최대한 많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문 여는 질문으로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이렇게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짧은 인사 말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01호 모텔 살인 사건을 연출한 연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01호 모텔 살인 사건에서 저기 살인범 역할했던 정수교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 정말 좋은데 특히 부산 날씨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 이렇게 극장까지 찾아주셔서 안에서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1호 모텔 살인 사건에서 연기를 연기한 배우 황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쉽게도 이주승 배우와 오해원 배우는 스케줄로 인해서 참석을 같이 못하게 됐는데, 네, 아무튼 이 시간에 좀 귀한 시간에 조금 저희 영화 봐주러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분께 짧은 질문 하나씩만 먼저 제가 던지겠습니다. 일단은 이 작품이 제목부터 정확하게 어떤 작품인지를 설명해 주는 작품이잖아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감독님, 제가 소개를 잠깐 깜빡했는데 2019년에 영이란 영화로 칸 영화제 시네 파운데이션 초청되기도 하셨고, 이번 영화 첫 장편 영화입니다. 네, 첫 장편 영화를 이런 소재, 이런 장르로 시작하게 되신 계기, 과정을 조금 짧게 설명 주신다면. 네, 여러 장편 영화를 준비해 보다가 이제 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스릴러를 좀 기획하게 됐고, 제작사 대표님이랑 기획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한 공간에서 스릴을 밀도 있게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요새 또 많은 서로가 찍고 찍히는 세상이잖아요. 여기서 다 지금 듣고 네네. 이렇게요. 네, 뭐 네네네. 나물 하시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아니. 네. 찍으셔도 됩니다. 네. 근데 그런 이제 몰카 문제도 현실적으로 많고, 또 이 사람들의 핸드폰도 다 눈이 되고 블랙박스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수많은 시선 속에서 우리가 무조건 찍히게 되는 상황을 좀 접목시켜보자 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제목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 주신다면, 사실 여러 가지 의미나 주제 제목을 붙이고 싶기도 하잖아요. 네. 네, 정확하게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제목 붙이셨어요. 네. 제목에 대한 설명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더 게스트라는 가제로 시작을 했고, 영어 제목도 더 게스트인데 이제 보다 좀 명확하게 어떤 영화인지를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회의 끝에 한글 제목은 301호 모텔 살인 사건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두 분 배우님께도 짧게 질문을 드리면 이 작품에서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부담되는 역할이기도 하고 쉽지 않은 역할들을 맡으셨는데 각각의 캐릭터에 대한 짧은 소개와 어떻게 이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마찬가지로 과정을 좀 짧게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영화사 PD님과 이제 감독님한테 이 출연 제의를 먼저 받으면서 글을 읽어보게 됐었고요. 감독님이 처음 영화를 이렇게 시작하셨던 것처럼 한 공간에서 긴장감 있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좀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맡았던 그 춘식 살인범 역할은 사실 쉽진 않았어요. 이게 뭐 단순히 뭐 살인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다 안 한다요 그런 문제의 힘듦보다는 제가 그 연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연기를 제가 하게 되는 배역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동기를 저는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상상을 한다고 해서 좀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사람 냄새가 나거나 그냥 동네 뭐 바보 형 이렇게 친숙한 삼촌 느낌의 이미지 같은 작품이랑 뭐 역할들을 선호하고 좋아하는데 이제 저 또한 도전심이라는 것도 뭐 생기기도 했고 뭐 긴장감 있게 한번 감독님하고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수교 형이랑 좀 다르게 저는 시나리오랑 오디션 제안을 받고 좀 며칠 전에 준비를 해서 오디션을 감독님이랑 PD님 앞에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바로 연락이 와주셔서 저를 조금 선택을 해주셨고, 근데 좀 비하인드가 사실 촬영 기간까지 조금 시간이 조금 많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작품을 같이 들어가게 돼서 그것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있었고, 관객분들도 영화를 보셨겠지만 영규라는 인물이 사실은 뱉는 대사들이나 텍스트들이 약간 이 영화의 어떤 좀 상황 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개 부분에서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대사 하나하나를 조금 한 도시 한 도시 안 놓치고 좀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점이 가장 많은 부담으로 좀 들어왔었던 것 같고,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는 없지만 이주승 형과 수교 선배 그리고 혜원 누나까지. 근데 뭐 아쉬운 거는 혜원 누나랑 저는 한 씬밖에 붙지 않아서 사실은 거의 티키타카하는 씬이 없다 보니까 좀 아쉬웠고, 그 반대로 이제 민철인 주승이 형과 수교 선배랑 같이 리허설하고 이제 촬영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저보다 선배님이시고 많은 이제 경험이 있으시니까 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네, 근데 제가 좀 감정적인 씬들도 있었고 조금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씬들이 있었지만 조금 차분히 저를 좀 기다려 주실 때도 있었고 또 좀 너무 과했나요 지금 얘기는? 볼륨을 줄여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좀 도움을 받았던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세요. 네. 그 내용도 내용인데 목소리를 듣다가 그냥 이렇게 넋놓고 듣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제가 문연을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렸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나 아니면 뭐 감상도 좋고요. 여러분들 의견을 전할 게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 먼저 들어주셨으니까 여기 중간에 남성분께 한번. 네. 영화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요. 그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처음에 정수계 배우님이 이제 그 목을 졸라서 죽이고 나서 다시 이제 모텔에서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저는 처음에 그냥 생각했던 게 이게 도망을 갔구나 생각하는데 이게 다시 돌아왔는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그 정수기 배우님이 살인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시체를 처리하러 처음 온 건지 아니면은 그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다시 죽이러 온 건지 그러니까 처음에 기절만 시켜서 제대로 죽이려고 온 건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저희는 설정을 이제 뭐 춘식이라는 살인자 캐릭터도 뭐 죽였다고 생각을 했다고 설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살인범한테도 이게
전문 완전히 연쇄살인범이라기보다는 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살인이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온 이유가 예, 처리를 하려고 이제 물건들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껴서 이제 물건들을 내려놓고 욕실과 이제 그 TV 셋톱박스 쪽에서 이제 수상함을 감지하고 사람이 있구나 하고 연기를 잡는 거죠. 그래서 해결되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 만약에 카메라가 안 찍혔다면 그게 토막 살인이거든요. 그건 이제 살인범 같은 걸 예, 좋아하는 예. 건가요? 어떻게 설정하셨나요? 제가 생각했던 춘식은 제가 이런 말씀을 저는 죽이는 방식은 패턴화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살인 자체를 즐긴다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그 여성분들과 나누고 싶은 교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춘식은 근데 저는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은서를 토막을 냈을 거예요. 은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도구들을 그렇게 챙겨왔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의 에너지 자체가 뭐 되게 정교한 계획살인이 아니고 그 작은 틈바구니라고 해야 될까요? 작은 실수들이 걷잡을 수 없이 막 퍼져나가는 그게 이 영화의 가장 큰 동력과 재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중간에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한번 하얀 모자 쓰신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 은규 배우님이 은규 맞나요? 주인? 은규가 아니라 연규입니다. 연규예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그걸 너무 그렇게 꼬집는 거 죄송합니다. 이거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침대 밑에 숨었을 때 진짜 그 봉봉이라고 해야 될까요? 눈이 진짜 좀 커지는 걸 실제로 이렇게 영화로 목격한 게 좀 처음이라 그게 CG인 건지 아니면 진짜 연기인 건지도 좀 궁금하고 감동 그 마지막에 USB를 주우면서 그냥 비방용이긴 하지만 막 병신 새끼들 이러면서 가잖아요. 근데 그 덕찬이가요. 네. 네, 그 의도도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감독님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일단은 뭐 칭찬으로 뭐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감사하게도 연규가 연기하는 데 있어서 CG는 거의가 아니라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화자찬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침대 밑에서 이제 춘식이가 들어와서 이제 숨어 있을 그 당시에 촬영을 했을 때는 극도한 좀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연기를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실제 약간 낯선 사람과 대면을 했을 때 진짜 공포감을 좀 상상하면서 연기를 하니까 그게 CG가 아닌 그냥 자연스러웠던 눈동자였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봤나? 네. CG인가 착각이 들 정도로 예, 그러니까요. 연기를 할 수 있다. 근데 그걸 또 제 입으로 꺼내 얘기하면은 조금. 제가 좀 거들어줬습니다. 네네네. 이제 덕찬 설정은 이제 얼굴은 나오지 않지만 덕찬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함부로 뭐 깔끔하게 해결했다 뭐 이렇게 짜잔 이런 뭐 범죄가 해결됐습니다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구성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뭐 관객분들이 보시기에는 힘들지라도 좀 제가 생각하는 지금 세상이 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컨트롤하기 거의 불가능한 동공 연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연기를 알아봐 주신 관객분께도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한번 여기 계신 남성분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중간중간에 이제 현봉식 배우님이 나오시잖아요. 마지막에 좀 이렇게 긴장되는 순간에도 현봉식 선배님이 나와서 살인자와 마주치는 순간이 있는데 이게 저는 약간 조금 무겁게 다가가다가도 좀 환기를 시켜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감독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장면을 추가하신 건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너무 이게 영화가 무겁고 힘들 수 있으니 중간중간 좀 풀어줄 캐릭터가 필요했고 현복식 배우님은 정말 어떤 말이 디렉팅이 필요 없어도 알아서 잘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그게 잘 녹아들어서 좀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환기가 맞습니다. 네. 캐스팅은 어떻게 하셨는지 과정도 좀 설명 주신다면 왜 그 자리에 그 배우님 어떻게 캐스팅하실 수 있었는지. 이제 사실 현봉식 배우님이 거의 처음 연기 시작하실 때부터 또 그때가 또 제가 단편 영화를 거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서로 좀 알고 지냈고 작업을 시작을 해서 사실 제 단편들에는 한 컷이라도 안 나온 영화가 없을 정도의 좀 친한 사이여서 네, 흔쾌히 좀 도와주셨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 남편을 다 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예. 자랑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 너무 그냥 지나가셔서 한번 네, 여쭤봤습니다. 네. 네.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영화제 혹은 단편 영화, 장편 영화의 매력인 것 같아요. 예전에 단편에서 작업하셨을 때 시작하셨을 때부터 같이 했던 분들이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는 네. 그 결과물 중에 하나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제일 뒤에 계신 분께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마지막에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는데 대부분은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스태프분들 크레딧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계셨던지 아니면 후반 작업 때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은 후반 작업 때 이제 회의를 하면서 결정이 된 부분인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이 명확하게 딱 해결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은서가 어쨌든 차를 뒤집어서 이게 정말 오게티 찾듯이 잘 보시면은 춘식이 저 멀리 어딘가에 이게 처박혀 있거든요. 네, 그렇게 좀 그렇게 해결되는 것 같았지만 이제 쿠키 영상에 이 덕찬이 다시 나오면서 이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이제 마치 뒤집힌 세상처럼 이게 해결되지 않은 모습을 다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크레딧을 거꾸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만 좀 드리면 세 분께 다 공통을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워낙에 이제 정신없이 몰아치고 서스펜스가 강렬한 영화라서 정말 몰입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저는 직업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보면서 계속 정말 고생했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봤거든요. 육체적인 부분도 있고 심리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이 영화는 유독 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요. 세 분 다 인상적인 장면 혹은 여기서 네 감독님을 고발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했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주고 싶은 장면이 있다면 한 장면씩 배우분들께 부탁드리고 감독님께는 그거에 대한 변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좀 더, 네. 사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답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민망하고 영화를 보셨겠지만 저는 중간부에 죽습니다. 춘식이한테. 그래서 그렇게 선배님 예. 그래서 이제 추운 겨울날에 이거 촬영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중반 부분에 이제 영규는 이제 죽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들을 더 고생하신 선배님들이 계셔서 사실 저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춘식이에게 도끼 맞고 죽는 그 씬이 아무래도 옆에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요. 네. 근데 그 씬이 아무래도 에너지나 감정적으로 조금 요하는 그런 연기적으로 요하는 그런 씬이었기 때문에 그 씬이 아무래도 촬영하면서 가장 에너지 소모가 심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답변 드리기 전에 이 카메라가 많다고 해서 그렇게 본 모습을 자꾸 감추고 이렇게 우리끼리 말하는 그 액션을 자꾸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진정성을 내가 무시하거나 오해하는 건 아니에요. 이 또한 시정하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촬영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은 초반이긴 했는데 그 춘식이의 뭐 박자나 리듬, 움직임의 걸음 속도, 그다음에 이제 얼굴을 돌리는 그런 것들을 처음에 잡는 거를 감독님이랑 얘기하면서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것을 조금 리얼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거는 모니터를 하고 감독님이랑 같이 맞춰보고 또 모니터를 해보고 하는 순간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장르란 이런 영화가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각도라든지 그 박자나 리듬이 주는 긴장감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리얼이라고 걸었는데도 너무 촐싹 맞고 자기 혼자 너무 떠 보이고 그런 것들 설정하는 거가 조금 개인적으로 힘들었었고, 근데 이제 초반에 비교적 빨리 잘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끼질을 제가 하는 게 있거든요. 문을 부술 때 그때 이제 감독님이 살짝은 미웠었는데 그때 새벽 한 3, 4시 정도? 한 3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좀 있으면 해 뜰 수도 있다 막 이럴 때. 근데 거의 처음으로 짜증까지는 아닌데 형님 이거 도끼를 좀 크게, 근데 그게 진짜 소방용 도끼였거든요. 저는 아무리 해도 그 감독님 무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뭐 어쨌든 하려고 했는데 제 도끼질에 한숨을 좀 많이 쉬었던 게 기억나네요. 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숨소리가 한숨처럼 들리셨던 것 같은데. 네. 이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아예 말씀드리면 이게 당연히 이게 쉽지는 않은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춘식이라는 캐릭터를 정수교라는 배우님만의 어떤 호흡, 움직임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그 표현이 무섭게 느껴져야 되고, 그걸 끌어가는 원동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뭐 리딩 겸 회의도 하고 캐릭터 잡아가는 회의도 하고 현장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초반에 이렇게 잘 잡혔고 그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저는 만족스럽고, 도끼도 어쨌든 만족스럽게 잘 표현해 주셔서 화목한 시간이네요, 굉장히. 감독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미나 저 까먹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그 부분이 이제 좀 어떤 약간 유머스럽게 말씀하셨지만 뭐 감정적인 갈등이나 이런 거보다는 맞춰가는 과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현장에 지금 단면을 살짝 엿본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 질문 구태여 드린 이유가 사실은 이런 식의 소재가 강한 영화들, 그 보여주는 일테면 도끼질이 강한 영화들 같은 경우는 그것만 생각이 나기 마련인데, 이 영화는 지금 설명 주신 것처럼 호흡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영화인 것 같고, 그게 잘 살아서 서스펜스의 맛이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어서 그걸 처음에 어떻게 설정하셨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제가 짓궂은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그럼 또 여러분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괜히 했네요. 이렇게 질문이 많은데. 중간에 계신 여성분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질문할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영화도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우선 GV 들으면서 생각났던 질문 하나랑 다른 질문 하나 이렇게 2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그
살인을 하려고 이제 다시 차를 타고 그러니까 다시 죽이려고 이제 돌아왔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제 여성분을 테이프에 묶어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도로 그런 장면을 촬영을 하셨는지가 궁금했고 그리고 두 번째 원래 드리려고 했던 질문은 이제 제목이 301호가 들어가는데 301호를 어떤 의미로 지으셨는지가 궁금했는데요. 검색을 해보니까 혹시 사물 인터넷에서 가져오셨는지가 했어요. 그 301호 뒤집으면 IO인데 그게 사물 인터넷 약자여가지고 늘 놀라는데 부산영화제 집에 오면 평론가들이 다 앉아 계셔서 다양한 해석들을 줬습니다. 감독님 한번. 네, 거꾸로 답변 드리면은 그냥 단순하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 관객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301호라는 걸 짚어줬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방이 301호입니다.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보시면 뭐 열쇠나 어디 민철이 영규한테 뭐 몇 호 줬냐 301호다 뭐 이렇게 좀 짚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 사물 인터넷인데 나중에 인터뷰 하실 때는 요 얘기를 그냥 따와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참고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막판에 그렇게 은서한테 춘식이 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자신의 계획이 다 틀어졌고 어쨌든 춘식은 뭐 일반적인 그런 범죄자라기보다는 좀 찍는 거에 희열을 느끼는 캡처에서 본인이 간직하는데 희열을 느끼는 캐릭터라고 좀 설정을 해서 이제 본인의 계획이 다 틀어졌으니 뭐 은서의 그런 모습들을 담아두고 본인이 원하는 은서의 감정이 나오고 났을 때 살인을 해버리겠다 그렇게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답변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꼭 한번 써먹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계속 손 들으신 분이 계셔서 저기 끝에 계신 남성분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영화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감독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 이게 지금 CCTV가 어느 정도 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여기 영화에서 많이. 근데 이게 지금 이게 CCTV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추세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감독님 영화를 만드신 게 긍정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살짝 부정적으로 만드신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거에 대해 감독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CCTV라든지 뭐 블랙박스를 통해서 뭐 저희가 찍히는 거에 대한 직접적인 뭐 긍정이나 부정은 제가 뭐 갖고 있지는 않고요. 몰카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갖고 있고 영화에서도 그렇게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답변을 짧게 주셔서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앞에 계신 남성분께 한번. 네. 네네.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고 이제 질문 기회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궁금했던 게 이제 살인자 춘식이 대사가 거의 전무하잖아요. 뭐 기껏 해봐야 뭐 지 새끼가 뭐 돌아다녔다고 그리고 이제 내 손이라는 대사를 치는데 거의 춘식이 초인으로 나오잖아요. 아무리 맞아도 안 죽고 찔려도 안 죽는데 하필 내 손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좀 거의 오열하듯이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런 액팅이 들어가는 대사를 이제 내 손이라고 쳤는지 이제 감독님께 궁금하고 이제 내 손이라는 이제 연기를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내 팔이라는 대사를 하는 거는 일단 이제 춘식이 거의 끝까지 간 상황에서는 거의 춘식의 그 이상한 정신의 밑바닥까지 갔다고
했고 그거는 아무래도 좀 되게 유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게 팔이 좀 유리 파편이 좀 낑겨서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오늘 되는 날 춘식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정말 너무 미칠 것 같아서 그렇게 대사를 외쳤다고 저는 설정을 하고 네,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춘식의 입장을 들어보면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 영화는 끝나야만 합니다. 춘식이 끝나야 돼요. 저항하지 못하고 기능적으로 뭔가를 더 이상 할 수 없었을 때 이제 그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분날 같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은서가 차를 뒤집게 돼서 저기 구석에서 이제 다이를 했는데 그냥 뭐 그래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기능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좀. 하지만 거기에서 또 저희는 동기를 얻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이유를 계속 끊임없이 찾아내야 하지만은 저는 영화가 끝나기 위해서 제 팔이 좀 아프지 않았나. 그리고 그 팔 아픈 연기를 몇 시간씩 하다 보면 정말 제 팔이 아픕니다. 정수교가 팔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 저도 이 현장이 끝나야 한다. 뭐 이렇게 조금 위트를 섞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겸손하게 기능적이라고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잘 만든 장르 영화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장면 하나하나가 설득되는 영화도 드물고요. 의외로 이 영화는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밀도라든지 아니면 서스펜스라는 측면에서 근래 보기 드문 완성도가 있는 장르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시간 다 끝났죠? 네. 혹시 꼭 이 질문 안 하고 가면 안 되겠다 싶은 게 있으면 하나만 더 받을게요. 저기 중간에 계신 여성분께 마스크 쓰신 제일 먼저 손을 들어주셔서 스태프들이 욕하겠지만 쉽지 않은 자리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아직도 손이 떨릴 정도로 무섭게 잘 영화 봤는데 그 춘식이라는 캐릭터가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계속 그 사진을 찍고 찰칵 그 캡처를 하는 것을 유의적으로 즐기는 캐릭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좀 후반부에서 오히려 그 도리어 자신이 찍히는 상황이 연출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진짜 춘식의 입장이 어떤 감정이었는지 좀 궁금하고 그 연출을 하신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씬에서 이제 계속 당하기만 하다가 이제 민철이 머리를 써서 돌파구를 마련을 한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찍기만 하는 춘식이 찍히면 어떨까 도리어 그런 생각에서 구성을 하게 됐고 저는 그 장면에서 춘식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되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되게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춘식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모습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있던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춘식이가 제가 춘식을 포장하는 게 아니라 되게 애 같은 게 있어요.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정당성이나 뭐 잘못된 거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이제 반대로 상황이 됐을 때는 이게 이제 통제가 안 되는 느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촬영할 시즌이 거의 우리 영화 막바지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 한정된 공간, 그 실제 모텔에서 거의 빠져나오기 직전에 저희가 그거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흘렀고 춘식이를 좀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이게 촬영을 해오면서 회차가 거듭되면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찍는 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내가 준비되지 않을 때 내가 아무 무방비 때 이런 식으로 날 찍는 거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게 뭐지라는 궁금증도 같이 오면서 그런 감정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영화가 미처 보여주지 못한 춘식의
여러 가지 신경을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부산영화제에서 자주 만날 수 없는 종류의 영화예요.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영화제 안에서 훨씬 더 빛이 나는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영화가 여러분들 질문들을 듣다 보니까 새삼 사실 장르 영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딱 정확히 원하는 바가 있고 그걸 느껴주시면 좋겠다라고 만들어지는 건데 이렇게 다양하게 보실 수 있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혹은 이 자리를 통해서 영화가 다시 한번 완성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분께 인사 말씀과 이 여러분께 아마 멀지 않은 시간 이 영화가 또 극장 개봉을 할 테니까 그때를 위한 당부의 말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말씀해주신 대로 개봉했을 때도 다시 한번 봐주시고 뭐 주변에도 많은 좋은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어제 처음 영화를 봤고요. 저 내일도 이제 볼 것 같긴 한데 제가 어제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있었어요. 되게 그 긴장감과 그런 것들 막 공포스러움만 잘 표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영화가 끝나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생각이 되게 많아졌었어요. 그 처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 선택이 좀 이렇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관계성 다 자기의 뭐 어떤 목적이 다 있는 것 같고 합당하고 안 합당하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되게 좀 찝찝하기도 하면서 생각이 좀 많아졌다. 그래서 이 영화가 그냥 단순히 뭐 공포라든지 그냥 뭐 긴장감을 즐기는 영화보다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영화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시간까지 저희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겠지만 정말 영화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까지 내려오시고 먼 걸음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부산국제영화제가 지금 중후반부를 달리고 있는데 비전, 뉴커런츠 및 뭐 다양한 부분에서 좋은 영화들, 저희 영화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다른 좋은 영화들도 많으니까 끝까지 부국제 같이 참여하시면서 좀 다양한 영화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고 이건 좀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말이지만 좀 전 오늘 그 영화제가 처음입니다. 그 영화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제 뭐 처음 작업을 해봤던 배우여서 사실 버벅거리고 좀 어색한 부분도 많고 제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신도 없고 네, 근데 언제 또 제가 사실 부국제를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또 뭐 관객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자리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돌아가시는 길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저희 영화 개봉하거나 하면은 좀 좋은 입소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늘 이 GV 할 때 클로징 멘트를 준비해 오는데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처음이라는 게 우색할 정도로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고 다 말씀 주셨지만 영화제 가장 엑기스는 저는 마지막 회차라고 봐요. 이 시간까지 남아 계신 여러분들이 영화제를 제일 제대로 즐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비유하자면 일종의 민들레 홀씨라고 할까요? 멀지 않은 시간에 이 영화 개봉하게 될 테고 그때 이 영화를 재밌게 보셨다면 혹은 지금 이 GV 자리가 의미가 있으셨다면 이 홀씨들을 가지고 주변에 널리 많이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감독님, 배우분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